정식에서 활용하는 단원에서는 항상 같아요. 미지수를 가지고 식 세운 다음에 풀어서 맞나 틀리나의 해를 취한다. 이 과정인데 난이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미지수를 놓고 식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난이도가 이제 결정이 납니다. 식을 세울만 하다. 풀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이제 근해 공식도 알고 하기 때문에 주로는 인수분해로 다 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거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식을 세우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써먹는 일종의 수학에서의 미지수를 다루는 공식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익혀서 잘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1부터 n까지 합 개념원리에서는 이걸 공식으로 욕심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공식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식이 아니야. 요 식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건 체크해 보세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1 과정에서 배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냥 시험 문제 툭 나오면 이대로 식 세워서 풀어야 돼요. 얘는 우리에게 줄 겁니다. 이것도 대각선의 개수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실 때 이번에는 점수를 좀 아이들이 좀 잘 받아야 돼. 그러면 식 주실 거예요. 이번엔 좀 어렵게 낼 거야. 그러면 식은 안 주실 거예요.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식이다 이런 거야. 외워야 되는 거예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야. 대각선 개수 2분의 N 곱하기 N-3. 어떻게 좀 머릿속에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겠어 공식? 그러니까 이건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각형 개수가 20개인 N은 몇 각형이니? 그럼 대각선 개수가 20개구나. 이러고 풀면 끝이야. 이렇게. 식을 알면. 이렇게 풀면 끝인 거야.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N 곱하기 N-3은 40. 자,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0은 0을 풀어라. 5, 8에 40 마이너스 플러스. N값은 8이군요. 8각형. 이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뜻인 거야. 대각선 공식 뭐라고요? 2분의 N, N-3. 지금은 못 외워도 시험 볼 때만큼은 외워야 된다. 언제? 요번 기말에서만큼 외워야 돼. 기말보고는 까먹어도 돼. 요번 기말고사용 공식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미지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연속하는 자연수, 연속하는 짝수, 연속하는 홀수 이런 것들 많이 쓴단 말이야. 자, 이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물어보면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하는 두 정수 x, x 더하기 1, x 빼기 1과 x. 연속하니까 1 차이 난다 이런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걸로 둘 거니 뒤에 걸로 둘 거니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3개입니다. 연속하는 3개. 그러면 x 빼기 1, x, x 더하기 1.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연속하는 3개니까 x, 거기서 1 커진 거, 거기서 2 커진 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놓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이렇게 풀면 문제가 귀찮지고 어려워져. 그래서 항상 가운데 수 기준으로 1 작은 거, 1 큰 거로 둔다. 연속하는 세 정수는 이렇게 둔다. 요것도 체크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속하는 세 정수. 다음 연속하는 두 짝수 2 차이. 요건 필요 없어요. 연속하는 두 홀수 2 차이. 자, 짝수는 2 차이, 홀수도 2 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썼다 지워진 거 N각형 대각선의 개수와 연속하는 세 정수는 꼭 잘 기억하자. 자, 도형에 대해서 2차가 되려면 주로 넓이입니다. 삼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사다리꼴, 원넓이 모르는 사람 없죠? 넓이 식을 모르는 건 아니야. 미지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야. 가로가 세로보다 2가 더 긴데 그걸 어떻게 조작했더니 넓이가 어떻게 됐어? 미지수를 다루는 조작이 우리가 좀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도형 중에 이 도형이 2차 방정식을 대표하는 아주 자주 나오는 도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자,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 얘들아. 직사각형이 만약에 가로가 A고 세로가 B야. 넓이가 A, B인 거 알죠? 그럼 얘랑 비슷하게 생긴 자, 가로가 A고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하자.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평행사변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얼마냐면 이 연장선과 연장선이 만나는 이게 높이거든? 그러면 요 높이가 만약에 직사각형이랑 같으면 직사각형이랑 평행사변형 현재 넓이가 어떤 거야? 넓이가 같은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든 도형이 있어. 직사각형 안에 길을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길을 낸 애가 있대. 근데 이 평행사변형의 모양의 길이나 직사각형 모양이나
넓이가 어떻다? 같은 거야. 같은 모양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도형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하고 요 빗금친 넓이로 변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세로 모양의 직사각형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 가로 방향의 직사각형을 아래로 내려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하얀색 두 개 겹친 부분의 넓이들도 똑같은 거 알겠지?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최종 자, 여기에 있던 네 군데의 넓이의 합이 여기 넓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겠다. 자, 그래서 선행할 때 봤던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는 게 도형에서 제일 대표되는 그림입니다. 자, 기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대표 문항 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아까 우리 지웠어. 얘는 공식을 우리한테 줄 거라고. 이렇게 공식이 있다.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이래. 해석될까? 그럼 얘들아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니? 1부터 10. 여기다가 10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n에다가. 그럼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죠. 그래서 55가 되죠. 그걸 알고 있죠? 그럼 1부터 20까지 합은 얼마니? n에다 얼마 대입하라고? 20. 그럼 2분의 20 곱하기 21. 그래서 2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공식입니다. 고등부.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 합이 210이 되려면 합이 210이래. n이 얼마일 텐데 210이래? 아, n이 얼마일 텐데 그 합이 210이에요.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거야. 공식만 알면. n까지 합이 210. 공식 알겠어요? 그럼 이제 n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좌변으로 넘기면 n제곱 더하기 n 빼기 420은 0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20 곱하기 21이니까 자, 21 곱하기 20. 자, n값은 마이너스 21 또는 2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n은 자연수이므로 얼마? 20. 따라서 합이 210이 되려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공식만 알면 공식으로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10일 때. 자, 그러면 내가 지금은 네모칸 연습이지만 필요한 게 보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세팅하자. 그 두 자연수를 x와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두 자연수의 곱입니다. x 곱하기 x 더하기 1은 110. 이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10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11 곱하기 10, 10의 마이너스. 그럼 x가 마이너스 11 또는 10이 되니까 자연수이므로 10이다. x가 10이니까 따라서 구하는 두 자연수는 10과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하는 두 자연수. 따라왔어요? 자, 3번입니다. 길이가 28m인 철사를 구부려서 넓이가 48제곱인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에 답해보자. 자, 전체 길이가 28인데 상황은 이렇게 된 거지. 길이가 28인 철사가 있어. 걔를 구부려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한대.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로 하면 세로가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해서 2를 곱한 게 그게 전체 28이죠? 그럼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더하면 얼마? 가로하고 세로를 두 개씩 더한 게 둘레잖아.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14가 되겠지. 그럼 가로가 x야. 그럼 세로가 얼마야? 14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가로가 x면 세로는 14 마이너스 x예요.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식을 세우자. 가로 곱하기 세로는 48. 자, 요게 식인 겁니다. 그럼 얘를 풀어서 답을 내라. 풀면 14x 마이너스 x제곱은 48이 되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은 0. 6, 8에 48. x는 6 또는 8입니다. 그럼 x가
6이면 세로는 8. x가 8이면 세로는 6이야. 최종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는데, 가로가 세로보다 8. 길다 했죠.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 8입니다가 최종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런 조건들을 같이 해서 풀어줘야 된다. 되겠어요? 오자 되겠니? 자, 요거는 이따 같이 시간 드릴게요. 자, 핵심 문제 5개인가? 가봅시다.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3이다. 이거 우리 암기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친절할 땐 주는데 안 줄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그랬어. 자, 이때 대각선이 27개인 거는 몇 각형이니? N각형의 대각선 수가 27이라면 N이 얼마니? 자, 식 끝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2 곱하면 이거 54.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는 0이 되니까 6, 9, 54. 자, N값은 얼마? 양수니까 구각형. 이렇게. 자, n명이 서로 악수합니다. 악수한 총 횟수는 2분의 n-1이라면 총 횟수가 105가 되려면 n이 얼마니?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연속하는 세자연수 어떻게 둔다고 예준아? 연속하는 세자연수. x 마이너스 1 x. 오케이. 자, 연속하는 세자연수는 가장 작은 수, 가운데 있는 수, 가장 큰 수, 이렇게 두는 게 제일 편하다. 식 만들자. 가장 큰 수의 제곱.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식 오케이? 그대로 전개. x제곱 2x1. 자, 이걸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쓴 식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 소리야. x제곱 빼기 4x. 그러면 x-4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가 0 또는 4입니다. 자, 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연수니까. 다음에 x가 4니까 세수는 3, 4, 5예요.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는 뭐라고요? 연속하는 두 홀수? x와 x 플러스 2. 한 개 144. 이렇게 풀어서 홀수인 x를 답으로 취하면 됩니다. 자, 3번. 자, 이거는 이제 주로 2학년 때 연립방정식으로 나오는 나이 문제인데, 뭐, 아무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들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4배다. 아들의 나이를 구해세요. 자, 미지수. 아들의 나이가 얼마? X. 아들 나이 X. 그럼 아버지 나이는 얼마? 나이 차이가 24살이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24살이 많아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아들의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몇 배? 4배와 같다. 식 오케이? 이거 미지수를 이제 아들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 미지수 X 두고 아버지 나이 차이가 24살. 이렇게 놓고 나서 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6은 0. 몇몇? 12 곱하기 8. 큰 수의 마이너스. 따라서 x는 12. 12살. 12살이면 몇 학년이냐? 5학년. 5학년? 지금 이제 너희들은 나이를 완전 만으로만 이야기하니? 섞어서 해? 아,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더 헷갈리게 만들었네, 그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중3이면은 만으로 14입니까? 15이야? 15, 생일 지나면 15. 아, 14과 15입니다. 그럼 저 15이에요. 두 분? 둘이 형이다? 나머지 분들한테?
근데 요즘에도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15살이면은 2028, 26, 2021년생? 2011년생? 그러면 2011년생. 2011년생.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2012년생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니? 아니요, 그 빠른 없어. 이제 없지. 빠른 애도 없지. 쌤이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빠른이에요. 빠른.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그게 다반사였어. 그래서 2월생까지는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는 겁니다. 3월에 개학을 하잖아. 그러니까 2월생까지는 전년도생이랑 같이 다녀요, 학교를. 이제 쌤이 소울메이트라고 표현을 하거든.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정말 쌤이 제일 힘들 때 같이 서로 위로가 됐던 친구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친구가 가장 힘이 됩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특히 뭐 지금 중학교 때보다 내년 고등학교 때 이후가 여러분들 친구가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여러분들 또래끼리 해야 되는 게 있어, 분명히. 왜냐면 너희들끼리가 제일 마음이 통하잖아. 처지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또래 집단, 동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학창 시절이랑 남자들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 동기들이 나중에 그렇게 친합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의 힘든 순간에 같이 있는 게 진짜 최고로 나중에 끈끈한 정을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디 파병한다 그래도 지금 직접적인 전투에 잘 관여를 안 하잖아.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군으로 가도.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걔네들은 각종 전투에, 지금도 전투하는 군인들이 있잖아, 그렇지? 전쟁에. 그런 사람들 한번 전쟁 그런 싸움의 장소에 갔다 오면 아주 난리 나죠. 영화 내용에서 보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해는 돼.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군대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제대한 선생님 조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걸 많이 존중해주는 군 문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루도 일과를 저녁 딱 먹고 나면 자기 개발 시간 한 3시간씩 준대요.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뭐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취미생활 하는 시간을 이렇게 준대. 완전 나이스지. 필요하긴 필요해. 근데 필요하긴 한데 걱정은 돼. 정말 중요한 순간에 군대라고 하는 그 장소는 뭐야? 정말 혁명하복 위에서 하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군대는 진짜. 야 돌격 앞으로 이러는데 싫어요 이러면 그 전쟁 끝장이잖아. 끝장. 제가 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군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 진짜로. 쌤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아버님들 비슷하게 이제 군대 갔다 왔을 텐데 빡셀 때 갔다 왔어. 쌤도. 그 빡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말 나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개인의 의견 따윈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단체로만. 제일 쌤이 서글펐던 게 뭐냐면 그 겨울에 쌤이 군대를 들어갔어요. 겨울에. 겨울 군번인데 들어가자마자 군기를 잡는다고 쓸데없는 걸 막 그렇게 해. 제한을 두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처음에 군기 잡을 때. 처음에 우리 뭐 했냐면 못 자게 하는 거랑 못 씻게 하는 거야. 거기에 최악이 이제 못 먹게 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잖아. 먹고 자고 싸우고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진짜 막 사람이 미칩니다. 하던 걸 못하면 미쳐. 그 처음에 진짜 장난하는 줄 알았어. 샤워실 들어가더니 1분 안에 나오라는 거야. 다 장난인 줄 알았어. 애들이 다 들어가서 야, 진짜? 진짜? 1분 안에? 어떻게 해? 1분이 됐어. 뭔 일이 일어났겠어? 아무도 다 못 씻지. 다 이러고 있는데 나와 이 새끼들아 이러고 나와. 진짜 막 애들이 처음에 적응 안 되니까 진짜 나오래.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진짜 빠른 애들은 그냥 막 씻다 말고 몰래 헹궈갖고 막 그냥 젖은 채로 막 입고 나가. 근데 이제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애들은 막 버티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고문관이라고 부릅니다. 고문관. 한 놈이 늦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다 같이 이제 혼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문관이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랬었어. 잘 때도 막 추운데 우리 건물 공사한다고 선생님이 그 천막에서 잤거든? 그 추울 때? 와, 이게 추리닝 입고, 군복 입고, 야상 다 입고, 그 이불, 침낭 다 덮고 해도 추워. 진짜 서글펐어. 그래서 이제 씻는 거, 자는 거 얘기했지. 그 다음 먹는 거. 못 먹게 하거든? 처음에도 몇 분 안에 먹어, 이러는 거야. 못 먹는데. 그 배고프지, 밤에.
덜 먹고 나오니까 배고프단 말이야. 미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지나면 매점을 갈 수 있게 해줘요. PX라고 하는데 그럼 애들이 제일 먼저 뭐 찾느냐? 초코파이 있어, 초코파이. 초코파이 짱짱, 진짜 짱, 왕짱. 그걸 따라할 게 없어. 진짜입니다, 진짜. 초코파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맛있어. 그때 먹으면. 근데 이것도 아무 때나 못 먹어. 먹으라고 허용한 시간에만 먹는단 말이야. 그럼 또 한참 배고플 텐데 그거 어떻게? 어디 이제 꼬부쳐 놨다가 몰래 빼서 먹는 애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주로 언제 빼먹냐면 잘 때. 다 자는구나 하고 누가 저렇게 끄네. 그러면 애들이 자다가 그 소리를 바삭 소리 들으면 다 깨. 다 배고파갖고. 저놈이 먹는 거 먹고 싶어갖고 그 소리에 다 깨. 그럼 야 나도 좀 조금. 진짜 애들이 몰래 먹는 애는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먹고 왔어. 자기 혼자 먹는. 야, 지금은 말도 안 되지? 응?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고생을 했는데. 응? 그때는 진짜 죽을 맛이잖아. 그때는 진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그렇대. 응? 뇌가 되게 막 죽을 것처럼 되게 아프고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 사람이 까먹어.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 힘들었던 게 까먹는 게 뭘로 이게 뒤엎어주는 거냐면 좀 즐거웠던 게 있어야지 뒤엎어주거든.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대 얘기를 하지만 되게 힘들었는데 나와서 동기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걸로 바뀌는 거야. 내 뇌가 바뀌는 거야. 그러지 않고 그냥 왜 일부 힘들기만 하고 계속 힘들고 끝난 사람들 있잖아. 아까 예를 들었잖아. 뭐 이란전 참전한 사람은 갔다 와갖고 이제 트라우마 생겼는데 못 푸는 사람이 있잖아.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그런 사람은 안 덮어지지. 그 기억이. 절대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아유, 뭐 지금 더 나아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아우, 힘들어, 막 힘들어. 그러지만, 아까 얘기가 이제 친구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추억으로 덮여지는 거야.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랑 잘 만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서로 같이 놀자고 하는 친구 말고, 야, 우리 지금 힘드니까 놀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은 기억만 남으면 안 돼.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시험 때문에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때 같이 힘썼던 그런 기억이 남으면 다, 24살짜리 아버지. 일찍 애를 낳으셨네, 그지? 자, 4번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 안에서 우리가 미지수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같이 볼게요.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요 상황이 이해돼요? 밑에 거 보기 전에? 요 문장을 이해해야 돼. 이런 문제를 풀려면. 방정식에서도 풀고, 함수에서 또 나올 거거든? 자, 지면에서 초속으로 쏘아 올린, 이런 건 필요 없어. 낚시야. 미끼. 저기 30이라는 거에 눈길이 뺏기면 안 돼. 중요한 게 이거야. t초 후의 높이가 다음과 같다. 이걸 잘 해석하는 거야. t초 후의 높이가 다음의 시기래. 1초 후 높이 얼마니 얘들아? 그러면 1초 후 높이? 30. 아닌데? 25. 30 빼기 5, 25m인 거야. 1초 후 높이는? 뭐 한 거야? t에다 1 대입한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몇 초 후에 높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t에다가 걔를 대입한 값이 바로 높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뭐래? 이게 높이래잖아. 높이. 얘가 높이래잖아. 높이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뒤에 가면 높이를 h 정도라고 하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h. 자, 그러면 h는 30t-5t 제곱의 식을 보면 t가 3일 때 높이가 얼마니? 그럼 t에 3을 대입한 h값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물어볼게. 높이가 25m일 때는 몇 초니? 이렇게. 높이가 25m일 때는 몇 초니? 방금 1 대입해서 나왔잖아. 높이가 25일 때는 t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니? 이렇게 푸는 거야. 몇 초 후에 높이가 얼마니? 그럼 t에다 대입한다. 높이가 얼마일 때 시간이 얼마니? 그러면 h에다 대입한다. 이런 거야. 높이값은 h에 대입하고 시간은 t에다 대입한다. 이게 기본적인 저 식을 바라보는 해석인 거야. 이해됐니? 자, 문제 봅니다. 40m가 되는 것은 몇 초 후니?
자, t가 얼마일 때인데 40m니 높이가 나왔으니까 어디다 대입한다 그랬어? h에. 그러면 40일 때는 t에 얼마 대입했을 때니? 자, 식 이해됩니까? 그다음 좌변으로 넘기고요. 5로 나누고요. 40. 자, 했더니 2, 4, 8. 자, t는 몇 또는 몇? 2 또는 4. 두 개 다 되나요? 안 될까요? 다 되는 거예요. 시간 양수니까. 그럼 왜 두 개가 나왔지? 물체를 쏘아 올렸잖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40이 되는 순간은 2초 후하고 4초 후 이렇게 있구나. 그냥 물어보면 그래서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만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봐요. 물체를 쏘아 올리고 처음 40m가 될 때는 몇 초 후니? 그때 뭐라 그래야 돼? 2. 물체가 떨어지면서 40m가 되는 건 몇 초 후니? 그러면 4. 이렇게 구별해서 물어볼 때는. 그래서 물체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처음 40m가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40m가 되는 순간 두 개까지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자, 지금은 2하고 4가 다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다 중요표현.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니? 자, 높이의 단서입니다. 지면, 땅바닥. 높이가 얼마? 높이 0입니다를 우리가 갖다 써야 됩니다. 지면 높이가 0인 거예요. 높이가 0. 그러니까 높이가 0일 때가 몇 초 후니? 했으니까 h에다가 얼마 대입한다? 0을 이렇게 넣어서 찾아야 됩니다. 높이가 0일 때.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묶어주면 자, t가 0 또는 6일 때야. 자, 쏘아 올린 지 몇 초가 맞습니까? 6초. 쏘아 올린 지니까 0초일 때랑 6초일 때 지면에서 올라가서 지면으로 떨어졌어. 얘가 답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쏘아 올리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개까지 시간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얘는 지금 땅바닥에서 쏘았잖아, 물체를. 어쩔 때는 어느 옥상 건물 같은 데서 쏩니다. 이렇게 쏘면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은 얘만 나오고요. 마이너스인 시간이 요 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음수는 당연히 시간이 말이 안 되니까 버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자, 지성이가 찬 공의 t초 후 높이가 다음과 같다. 높이가 20이 되는 것은 했으니까 얘가 20이 되려면 t가 얼마니? 이렇게 되겠다. 자,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 것은 지면 높이가 얼마라고? 높이가 0.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얼마니?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오케이?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서 그냥 쭉쭉 가고 있어요. 할만합니까? 그런 시간이 좀 중간에 주면 좋긴 한데 요거 두 개 마무리하고 한 번에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5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 그것을 가로는 2만큼 늘리고 세로는 4만큼 줄였더니 다음에 직사각형이 되었다. 자, 원래는 자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었대요. 근데 가로를 늘리고 세로를 줄여서 세로 바뀐 애가 누구냐 하면 여기 세로 바뀐 게 이거래. 자, 그림 이해됐죠? 그렇다면 처음 정사각형 모양 잔디밭 한 면 길이는 처음 정사각형 모양 한 면 길이를 그 미지수로 놔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미지수 x냐? 처음의 한 변은 여기입니다. 여기. 처음의 정사각형. 됐죠? 그러면 바뀐 직사각형의 도형의 길이를 보면 가로가 얼마가 됐어? 이제 가로가 x 플러스 2가 됐어. 그러면 세로는 얼마 됐어? x 마이너스 4가 됐어. 됐어요. 그러면 넓이 식을 세우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72. 가로 x 플러스 2. 세로 x 마이너스 4는 72. 끝났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무난한 문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2는 0. 8 곱하기 10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는 10m. 처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10m.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이 10대 3입니다. 요런 거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가로, 세로 길이가 10대 3입니다. 그럼 미지수 어떻게 쓸까? 그렇지, 누구야? 어? 좋았어. 가로가 10x, 세로는 오케이. 비율 나왔을 때는 미지수 하나로 10대 3이면 10x, 3x. 그러면 넓이는 30x제곱. 그게 120입니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정우 굿. 자, 라스트.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각각 16m, 10m인 모양의 꽃밭에 폭이 xm로 일정한 통로를 만들었다. 자, 하얀색이 지금 통로입니다. 우린 사실은 꽃밭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디야? 계양꽃마루에 지금 막 꽃 되게 잘 폈다 그러던데. 맞나? 이거 바로 그거 안 보여? 운동장에서? 잘 보이긴 할 텐데. 갬성이 없구만. 벌써 그거 메말르면 안 되는데. 재수증이 참 좋은 게 그거더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꽃마루 쪽. 그리고 아직은 그 학교에서 좀 터져 있잖아. 옆에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들이 다 도시 쪽에 있잖아. 계산중만 해도 그냥 끝이잖아.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특히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다 아파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별로 안 좋거든. 바라볼 때. 마음껏 좀 이렇게, 학교를 떠나서, 아까 어제 가서 축구했다 그러는데, 마음껏 뛸 공간이 있어서 사실 좀 별로 없죠. 서운체육관, 서운체육관 쪽 맞나? 계양, 양궁장 있는 근처. 거기라도 좀 개방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잘 해주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생 때는 그런 데가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맨날 제한된 데에서 농구 골대 쓰다가 맨날 고등학교 형들이 막 찾아오고 있으면 못하고 막 이러잖아.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겨. 학교 운동장에서도 좀 막 하면 좋은데. 자, 계양꽃마루 가야지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가봐야겠다. 자, 어째 다시 문제를 보면 요 하얀색이 통로입니다. 통로를 제외한 꽃밭 넓이. 통로를 제외한 꽃밭 넓이는 지금 여기 꽃 표시되어 있는 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형을 어떻게 하냐? 바꾸자 그랬어요. 이렇게. 자, 전체의 넓이는 똑같고요. 평행사변형인 저 넓이를 같은 요 직사각형으로 몰고 가로 방향의 길을 요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x미터, 여기가 x미터.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전체가 가로가 16m였으니까 여기는 16 마이너스 x미터가 되고, 자, 여기는 10 마이너스 x미터의 꽃밭을 이렇게 넓이를 표현하겠다. 얘랑 꽃밭 넓이가 어떻다? 같다를 이해하시면 되지. 자, 그럼 꽃밭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니까 16 마이너스 x 곱하기 10 마이너스 x가 112예요. 자,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식 이해됐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60 빼기 112. 48. 이거 뭐야? 48은 0. 2 곱하기 24. 그래서 x가 2 또는 24가 됐어요. 24 돼요? 왜 안 되죠? 길이 10m밖에 안 되는데 24m의 길을 낼 수가 없죠. x는 2m가 되겠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통로를 제외한 넓이를 줄 때가 있고 통로 넓이를 줄 때가 있어요. 통로 넓이. 얘들아, 통로 넓이는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 통로 넓이. 요 통로의 넓이. 요 넓이가 뭐라 그랬어? 요게 이거고 얘가 이건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겹쳐져 있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세로야. x하고 10. 그 다음 여기가 가로야. 여기가 x고 여기가 16이야. 그러면 세로 모양의 요 넓이가 10x고 가로 길이의 넓이가 16x인데 요 녀석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빼기 x제곱을 해야 된다. 이게 통로의 넓이입니다. 통로 넓이 나왔을 때는 요 빼기 x제곱이 있는 걸 가지고 식을 풀어.
그러니까 맨날 꽃밭만 물어보는데 갑자기 통로 했는데 잘못 풀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보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요.